소화기내과 선생님이 밤중에 나와서 내시경을 들어갔는데 영상을 봤는데 이게 그냥 출혈이 아닌 거예요. 위암성 출혈. 위암에서 암이 이제 커지다 보면 그 암 조직 바깥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출혈이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분수처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진행성 위암 추정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30대 후반인데 이제 의료진들은 마음이 이제 먹먹한 그런. 자, 오늘은 전문가 초대석입니다. 오늘 우리 가독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문의 주시고 많이 요청 주셨던 최석재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 약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안녕하세요. 뜻깊은 날인데요, 그죠? 뜻깊은 날이에요? 어떤 날이죠? 교수님이 두 번째 출연하기 뜻깊은 날이고 예. 오늘 보니까 우리 가독자님들이 200만 명이 되셨더라고요. 200만 명이요? 예, 채널이? 네. 대박입니다. 200만 명이라니. 축하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잘 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응급실에 계시니까 실제로 응급실에 오신 분 중에서 암으로 진단을 본인은 모르셨는데 되는 케이스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새로 진단을 받아서 전원 오시는 분도 많이 만나고. 하지만 그 전에 로컬이라고 하는 2차 병원급에 있을 때에도 한 번씩 의외로 이거는 애매한데 했다가 이제 진단 나중에 되고 나서 기록을 찾아보면 암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암이겠는데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료 의뢰서를 쓰는 경우도 생기고 응급실에서 은근히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나이가 조금씩 젊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게 또 안타까운 점이죠. 요즘에 2030 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것도 팩트인가요? 예, 그것도 팩트입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이런 우리 몸이 바뀌는 데에는 5년이나 1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20대, 30대 대장암이 80% 넘게 증가했다. 거의 2배 증가한 거죠. 거의 2배. 물론 이제 진단이 늘어난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생활 습관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계실 때 기억에 남는 암 환우분이 좀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60대 남성분이었어요. 배가 좀 빵빵하고 배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관장하러 왔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그런데 관장약을 넣어서 변을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다시 관장약을 넣어도 변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계속 변이가 느껴지고 그 안쪽에 변이 있나 보다 빨리 빼달라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분은 진찰을 좀 자세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직장을 만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장 수지 검사라는 방법인데요.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젤리를 붙여가지고 환자분을 옆으로 돌아눕게 하고 새우 자세, 무릎을 이제 앞으로 당기게 해가지고 힘을 빼게 만든 다음에 항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만져봐요. 그렇게 만져봤는데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변비가 아니었구나. 조직이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부풀어 오르니까 이 직장을 막잖아요. 그럼 변이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러면서 생기는 증상을 변비인 줄 알고 그냥 변비약만 먹으면서 계속 드셨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CT 찍어보니까는 이제 덩어리가 있죠. 이렇게 직장암이나 대장암은 이렇게 덩어리를 지는 것보다는 장벽이 이렇게 조금 두꺼워지는 양상으로 이제 CT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으로 다 전이가 돼요. 왜냐하면 장벽에서 흡수가 되는 모든 혈류가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병까지 발견이 돼서 조금 늦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참지 말고 빨리 오셨으면 조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너무 늦으시네요. 그 혈변 보시는 분들이 저희도 가끔 약국에 오실 때 치열이 생겨서 아프다. 그래서 치질 연고 같은 걸 사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장암의 전조 증상 중에서 혈변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도 있나요, 교수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변 초반부터나 중간부터나 섞여서 나오는 혈변이다. 이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른 게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치액은 사실 바깥으로 뭐 튀어나오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안쪽에만 있는 거. 그다음 외치액은 바깥쪽에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서 우리가 변 닦다가 자극돼가지고 피가 나는 거는 선홍색, 빨간색 피가 변기에 묻거나 휴지에 붓거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치질치열 그런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 중간부터나 처음부터 같이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검붉은 피가 나오거나 왜냐하면 검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피가
오랫동안 장에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직장보다 더 위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대장암에 전조거나 아니면 더 위일 때 위궤양이나 22장 궤양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거기서 암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피가 났다. 그럼 완전 짜장면 같은 까만 색깔이 나오거든요. 까만색. 까만색은 아니더라도 검붉은색이나 이런 경우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깥쪽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라 벌써 안쪽에서부터 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암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질환이겠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장염이 심하거나 이럴 때도 혈변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아니면은 요즘 이제 젊은이들에서 좀 더 발생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예. 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경우에도 혈변이 같이 묻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혈변 때문에 진료를 보고 진단을 받아서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염증 꽈라앉히는 그런 약을 쓰고 있으니까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없었는데 2, 3주 이상 지속적인 피가 나고 또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 피 냄새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사실은 응급실에서는 이게 종종 느껴요. 왜냐하면 위장관 출혈 중에 이제 토혈하시는 분들 예. 응급실에다 막 토하거나 아니면 실려 오시면서 이미 막 다 피 범벅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피에서의 비릿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변이랑 섞여가지고 냄새가 생기면 굉장히 비릿하면서 뭔가 이제 방구 썩는 냄새랑 섞여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냄새가 이제 방귀에서 종종 나거나 변에서도 피랑 같이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는 뭔가 내 몸의 단백질이나 혈구가 대장균에 의해서 부패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날 때도 무시하지 말고 치료를 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단순한 위염으로 생각해서 위장약을 오래 먹다가 속쓰림이나 복통이 좀 반복되거나 검은 변이 아주 흑변이 보이거나 해서 그렇게 진단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교수님? 예, 119에서 이분이 30대 후반인데 30대요? 네, 30대 후반인데 전날 술 많이 드셨고 토하다가 출혈이 생겼다. 근데 양이 좀 적지가 않으니까 응급내시경 같은 거 가능하냐 문의가 와가지고 구토에 의해서 발생하는 출혈은 말로리바이스 티어라 그래가지고 식도가 이제 토하다가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우리 몸이 알아서 이제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식도 정맥류 출혈이라 그래가지고 간 경화가 오면 식도가 부풀어요. 치핵도 커집니다. 양쪽에 이제 정맥들이 다 커지는데 그러면서 식도 주위에 있는 정맥류가 구토를 하면서 자극이 되면서 터지면 엄청난 양의 토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응급 내시경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병원에 빨리 환자를 가서 들어가서 내시경을 해서 잡아줘야 돼요. 클리핑 하듯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다행히 토혈은 어느 정도 멈춰서 왔는데 혈압은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밤중에 나와서 내시경을 들어갔는데 영상을 봤는데 이게 그냥 출혈이 아닌 거예요. 위암성 출혈. 위암에서 암이 이제 커지다 보면 그 암 조직 바깥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출혈이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분수처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맥성 출혈은 아니니까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게 찍혀요. 예, 그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기록을 보니까 진행성 위암 추정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 모양 보고 양상 보면 단순한 궤양성 출혈인지 위궤양도 크기가 크거나 모양 안 좋으면 암으로 의심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는 진행성 위암이구나 위벽을 다 먹었구나 그거 보면서 진짜 30대 후반인데 이제 의료진들은 마음이 이제 먹먹한 그런. 만약에 교수님께서는 약을 먹어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병원을 가서 내시경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나요? 뭐 속이 쓰린 증상이 뭐 술 먹고 나서라든지 너무 매운 음식도 요즘 마라탕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네. 먹고 나서 며칠 동안 속 쓰려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외부 자극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평소에도 계속 속쓰림이 있고 스트레스성 위궤양, 12장궤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음식이랑 큰 관계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증상이 단순한 위염이 아니라 궤양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또 헬리코박터도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받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염 중에서도 안 좋은 위염이 있거든요. 위축성 네.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위염이에요. 그런 것들은 위암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위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같지 않게 먹은 거랑 상관없이 계속적인 속쓰림이나 불편함 아니면 체한 느낌이 2주를 넘어간다. 2주요? 어떤 증상이든지 2주를 얘기를 하거든요. 2주 이상 될 때는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이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검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침도 2주를 넘어가는 기침이 있고 감기 증상이라는 게 있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길면 열흘 정도에 나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라든지 폐암도 숨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주 넘어간다? 그때부터 예약을 잡으시고 한 달 넘기 전에는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침을 오래 해서 가봐야겠네요. 아, 2주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단순한 감기면 따뜻한 물 마시고 비타민C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져야지 맞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갑자기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소화제만 오래 드시다가 또 이게 놓치신 경우가 있나? 그 췌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고 그냥 소화가 되게 안 되고 뭔가 소화제만 드시다가 응급실에 오거나 또 진료를 받은 케이스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췌장암은 응급실에서 완전 진단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예. 해요. 왜냐하면 정말 심하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췌장 안에 있는 실질 자체가 암종이랑 그냥 정상 췌장 조직이랑 잘 구분이 안 되는 데다가 췌장염이랑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췌장암이 있어도 그 주위에 이렇게 염증 반응이 있으면 그건 췌장염인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조영제 CT를 찍어도 한눈에 이건 췌장암이겠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뭐 조직 검사까지 다 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CT 판독도 확인해야 되고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자세히 그 픽셀 하나하나까지 생각하면서 보면 그때는 췌장암 의심 이런 게 이제 판독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응급실에서 이상 정도를 봐서는 그것까지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췌장암을 의심해서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췌장암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제일 흔한 증상이 황달이거든요. 황달. 예. 황달에서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담관에 돌 같은 게 껴가지고 담즙이 역류해서 생기는 황달이면 열이 난다든지 오른쪽 위쪽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은 걸 보고 간 수치도 같이 올라가고 빌리루빈 수치가 혈중에서 올라오고 이걸 보고서 우리가 담관에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런 열이나 염증 반응이 별로 티가 안 나고 황달만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그러면서 체중 감소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는 좀 우리가 이거는 혹시 암 쪽이 아닐까라고 좀 더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가지고 의사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도 췌장암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너무 안쪽에 있는 장기인데다가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겨도 초기에는 담관을 누르지 않는 한은 사실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위 조직에 이제 전이가 돼서 혈관 주위에 있는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신경다발들을 자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뼈전이까지 된다든지 이래야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 보통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나요? 네.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우연히 이제 초음파 보다가 콕 같은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 검사 자세히 하다가 MRCP까지 보고 MRCP라는 게 뭐냐면 췌관을 MRI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췌장에 암이 생기면 췌관 주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췌관 주위가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면 췌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췌관이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염주처럼 이제 커지는 그런 소견이 나타나는데 그걸 MRI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하지만 MRCP를 먼저부터 찍는 경우는 없고 조영제 들어가는 복부 CT를 찍어서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는 사실은 암이냐 아니냐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1, 2기 수술이 가능한 시기 그때 발견될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다 황달 다 생기거나 체중 감소 이미 생기거나 아니면 등 통증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면 수술이 안 되는 상태, 늦은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돼도 문제입니다. 수술이 돼도 일단 췌장을 반 잘라야 되죠. 담관을 자르고 담낭도 자르고 간도 일부 잘라야 되죠. 위도 3분의 1에서 정도 잘라야 되죠. 다 걷어내고 그 주위에 있는 림프절, 곽청술 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다 안에 있는 장기 걷어낸 다음에 소장으로 쫙 이어 붙이는 수술이 휘플 수술이라고 췌장암 수술인데 이게 가능한 경우가 20% 정도인 거고 돼도 엄청나게 몸에 손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가 기력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다음 소화도 되게 안 되잖아요. 담즙도 이제 소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덤핑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소장으로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가면 막 발한 증상 나타나면서 토하면서 막 고생하세요. 적응할 때까지. 그러면서 못 먹고 고생하시고 거기다 또 항암 치료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두려운 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긴 맞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립니다. 췌장암은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실천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췌장을 혹사시키는 생활 습관, 암이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나서 빨리 발견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췌장암은 예방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교수님 그 예방을 위해서 뭔가 하자
않으신가요? 그 단톡방과 예방하는 것들이나 좋은 습관을 기록하시는 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운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네.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지금 습관과 이게 딱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 그러세요. 매일매일 네.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교수님? 그 공유의 힘이 정말 크다. 기록의 아. 힘이 정말 크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습관학교 헤빗스쿨이라는 헤빗스쿨. 앱인데요. 예, 뭐 앱이라고 하니까 우리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 있지는 않고 예. 웹 앱이라 그래가지고 웹 앱. 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게 앱처럼 생겨서 설치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처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회원분들은 지금 400명에서 500명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되게 있고. 활발하게 자기의 어떤 이런 운동했던 거나 먹는 습관 같은 것들을 공유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사실? 일단 뭐 실천이 어렵죠. 알잖아, 우리 술 담배 예, 일단 예, 끊어라. 예. 담배 무조건 끊어야 된다. 췌장을 네. 위해서라도 무조건 네, 끊어야 된다. 네. 그다음 술도 췌장을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예. 무조건 끊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먹는 것 중에서 가공식품 최대한 피하고 라면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빵떡면 이런 거 최대한 피하고 단순당 피하고 자연에서 유래된 식품 먹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운동량 늘려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살 있어요? 빼야 된다. 다 알고 네, 있죠. 살 다 빼야 된다. 지방간 피해야 된다. 네. 잠 충분히 푹 자고 잘 자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왜 안 해요? 왜 안 해?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솔직히 네, 얘기해서. 네. 누가 옆에서 막 시키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느꼈던 게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하면 바뀐다라는 걸 느낀 게 습관학교를 모여서 하는 힐링스쿨에 갔을 때 느꼈단 말이죠. 아. 13박 14일 동안 완벽하게 식습관 바꾸고 운동량 늘리고 잠 충분히 자니까 혈압 당뇨약을 반수가 다 끊어버려. 이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이 먹으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아, 진짜요? 사람들을 네, 이렇게 습관을 바꿔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AI가 앱을 만들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활용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 AI랑 상의하고 이렇게 어허. 하면서 앱을 만들었는데 기능이 늘어나서 우리 피드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올리면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그다음 서로 칭찬하고 댓글 달 수 있는 기능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거를 칭찬을 하려면 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 제도. 아.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게. 사실 바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몸에 좋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프티콘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엔 더 없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까지는 운동하면서 먹으면 예. 운동량 늘려준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좋다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포인트를 제가 좀 아이스 합의드려가지고 쓰실 수 있게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저도 벌써 일단 운동 습관이 들어서 너무 기분 좋게 일주일에 10km 뛰어야지라는 습관이 이 앱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또 자랑하는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교수님의 그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힐링 스쿨이잖아요. 네, 그 온라인 힐링 스쿨. 대화 나누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네네. 단톡방에서 뭔가 가이드도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무서운 암은 결국에는 이런 좋은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주시고 이 헤비스쿨 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활용하시고요.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교수님이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네네. 많은 대화 나누고 좋은 습관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약사님도 한 번씩 조언 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 들어가게 저는 돼서. 눈팅만 하고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좀 말씀 많이 나눴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예. 요즘에 한국 남성 암 발생 1위가 폐암에서 전립선 암으로 바뀌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교수님? 그건 사실입니다. 비만이 늘어나고 뭔가 췌장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늘어나고 당뇨가 늘어나고 했을 때에 여성에서는 유방암, 그다음에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이 폭증을 하더라. 폐경과 이제 같이 시기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폐경 때가 돼가지고 불규칙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기를 좀 미루다가 그러고 늦게 이제 암 여부를 발견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겠는데, 교수. 구분하기 어렵죠.